세션에 관련해서 좀 더 진행하는 부분들을 하다 보니까 얘기가 조금 늦어서 일단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이 세션을 만들게 된 이유는 왜 오늘 저희가 패널 중에 한 분으로 보신 정대랑 교수님 부터 시작해서 쭉 해왔던 우리 한국 인터넷 거버넌스의 여러 가지 노력들이 지속적이 된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요. 근데 오전 세션에서도 많은 분들이 개식하는 데서 말씀하셨지만 결국 이 사각지대라든지 모든 사람들이 다 공평하게 인터넷을 쓸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최근 들어서 국제적으로 그런 과 중간 시기까지는 바텀업으로 많은 사람들이 서로 의견을 공유하면서 그 의견을 공유된 것이 결국 이 법안으로 실제 구조적으로 이렇게 움직였는데 저희들 현재 상황에서는 인터넷 주소자원법이 생긴 이유로는 그 과정 자체가 바텀업 하는 과정도 있지만 또 탑다운하는 과정하고 둘 사이가 완전히 현재 충분히 이게 싱크가 잘 되고 있지 않다는 게 지금 이슈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여러 훌륭하신 분들을 모시고 그 부분들의 결합을 어떻게 하면 서로 소통을 잘 되게 실제 정책을 만들고 시행하고 있는 정부와 실제 현장에서 많은 인터넷에 관련된 이슈들을 생각하는 사람들과 사이의 소통 채널, 그러니까 그거는 채널도 있어야 되고 과정도 있어야 되고 그 과정을 또 어떻게 실현할까 하는 부분까지 다 포함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결국 그거의 핵심은 제도권 안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현재 주소장법 안에서 움직이니까 그 주소장법 안에서 어떻게 하면 그런 부분들을 완전히 풀어나갈까 하는 얘기들을 쭉 풀어나가고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 윤봉남 변호사께서 발제를 먼저 하시고 그 다음에 거기에 맞춰서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구글세 방에 있다가 그 방이 주소장법인 줄 알고 야 사람들 정말 핫하게 관심이 많구나 하고 착각할 뻔했습니다. 이렇게 법률이 좀 무겁긴 하죠. 저는 아까 포럼 시작하면서 참 인상적이었던 게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이렇게 각 이해 관계자들이 각 파트가 나와서 쉐어해서 기여해서 어떤 걸 만들어간다. 어쩌면 좀 유럽적인 개념이잖아요. 사실은 애초에 우리는 어쨌든 거번한다, 통치한다는 개념에 가깝지 거버넌스로 같이 함께 만들어간다는 협치는 요즘 와서 많이는 등장하는데 신문 뉴스나 정치권에서는 등장하는데 정말 이렇게 밑바닥까지 우리 생활을 규제하는 데까지 우리 생활을 이렇게 컨트롤하는 데까지 와 있는지에 대해서는 한번 생각해 볼 만할 것 같고요. 사실은 인터넷이 바로 그런 거버넌스의 역사이자 거버넌스가 만들어진 곳이기 때문에 바로 다시 그 출발점에 서는 것 같습니다. 제목을 바람직한 인터넷 거버넌스를 위한 주소장법 개정 방향이라고 제가 발제문을 뽑아봤는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법이라고 얘기할 때는 좀 어쨌든 좀 딱딱한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아까 얘기했던 열린 거버넌스를 만들기 위해서 뭘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구체적인 안을 한번 의논해보는 시간이 되고자 합니다. 저는 키가의 주소장법 분과위원장을 맡고 있고 판결에서 변호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자, 발표에 앞서서 오늘은 법률 개정안 2개를 저희는 제시하려고 합니다. 저희 워킹그룹이 몇 달간 이렇게 논의한 결과물입니다. 그래서 1안, 2안 형태로 법률 개정안을 제시하겠고요. 그런데 왜 지금 하필 법률인가? 이 문제에 대해서 먼저 제가 인트로덕션 소개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사실 제도화가 거버넌스의 답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거버넌스는 만들어가는 어떤 협치의 과정이기 때문에 그걸 법으로 구성하기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그리고 법으로 제도화가 되버리면 오히려 고착의 우려가 있고 또는 어떤 반작용의 우려가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의 그간의 인터넷 거버넌스의 한국의 역사를 살펴봤을 때 이제 제도화 다양한 이해 당사자의 의견 수렴이 당연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그 첫발에 불과한 거고요. 제가 이제 부제를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오래된 미래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제가 책 자체는 안 읽어봤는데 인도 북부의 라다키족이라는 그 속의 어떤 얘기를 듣다 보니까 이게 바로 지속 가능한 미래의 원형이네 하는 그런 어떤 아이디어에서 영국의 학자가 쓴 책인데요. 어쩌면 인터넷 거버넌스도 우리의 역사 속에서 있던 걸 찾아내서 어떤 미래를 찾아가는 그런 일이 아닌가 생각해 봤습니다. 자, 그러면은
간략하게 그 역사를 개괄을 해보자면은 인터넷 거버넌스가 주소 쪽에서 시작된 것은 99년부터입니다. 물론 그 앞에 그 프리히스토리도 분명히 있습니다만은 조금 더 좀 명확한 형태로 거버넌스가 자리 잡게 된 것은 NNC 시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2005년부터는 이제 2004년에 법이 만들어졌고요. 그 법이 만들어진 이후에 실무위원회라는 형태로 시행령에서 2년간 활동을 했었고요. 다시 2년간의 공백기를 거쳐서 2009년에 인터넷 발전을 위해서 인터넷 주소정책 포럼이라는 형식으로 다시 재결성이 됐다고 해석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이후에 키가라는 이름으로 주소 인프라 분과나 주소 분과로 현재까지 거의 한 10여 년 정도를 이렇게 나름대로 인터넷 거버넌스 활동을 해오고 있는 게 현황입니다. KRIGF에서는 지금 세 번째 논의입니다. 그 첫 번째 논의는 그 재작년에 2015년에 다자간 인터넷 거버넌스 활성화 방안이라는 제목으로 그 당시는 미래창조과학부였죠. 미래창조부 그 국장님도 모시고 함께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한번 들어보는 자리가 시작이었고요. 그리고 작년에는 1년간의 워킹그룹을 결산해가지고 주소자원 거버넌스 어떻게 할까 가지고 또 오병일 의장님께서 고생하셔가지고 만들어진 프로젝트 가지고 보고서 발표를 했고요. 어쩌면은 이 3개년의 이제 연장선이고 그것의 실현판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다시 주소자원을 꺾어냅니다. 그래서 이제는 법 개정 방향이라는 제목으로 세 번째 저희 그 발표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 발표는 참고로 그 키가 주소분과 내의 인터넷 주소자원법 개정 워킹그룹이 있습니다. 그 워킹그룹의 작업 결과물임을 말씀드립니다. 워킹그룹 의장님이 박지원 의장님인데요. 구글세 지금 하고 계셔요. 그래서 제가 대신 나왔다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무엇이 문제인가에 대한 작년에 주소자원 거버넌스 보고서의 핵심 요약을 해보자면 세 가지가 요약될 수 있습니다. 첫째, 인터넷 거버넌스에 대해서 이해 당사자들, 이해 관계자들의 참여가 부족하다. 저는 특히 두 스테이크홀더를 지적하고자 합니다. 첫째, 아프지만은 정부의 참여가 부족하다. 이건 참 사실은 굉장히 애석하지만은 안타깝지만은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왜냐하면은 인터넷 주소자원 법에 따르면은 정부가 인터넷 주소를 관장할 모든 권한과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정부가 거버넌스에 관심이 없어요. 그러면은 그거는 사실은 단순히 참여가 부족하다 정도를 넘어서서 이 말하자면 책임질 주체가 별로 거버넌스 방식이 아닌 방식을 생각하고 있거나 혹은 거버넌스 방식에 대해서 무관심하거나 굉장히 이거는 크리티컬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예민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기업 및 이용자라고 했는데요. 아까 이제 기업의 참여가 부진한 것은 아무래도 주소라는 도메인 업계 자체의 어떤 영세한 환경 때문이라고 이해가 되고요. 오늘은 이제 카카오라든가 네이버라든가 대규모 인터넷 큰 규모의 인터넷 그 기업들이 참여를 위해서 거버넌스 주제가 넓혀지고 있는데 주소 쪽은 좀 현황이 적은 것 같습니다. 기업 쪽이. 그리고 아까 앞서 이렇게 대회사 때 의장님 말씀하신 사용자 그룹, 이용자 그룹의 참여 역시도 아주 저조한 편입니다. 두 번째는 거버넌스 기구라고 아까 제가 앞에서 여러 가지 조직들의 어떤 현황을 말씀드렸지만은 이게 정부와의 협의 속에서 만들어지고 키사와의 인터넷진흥원과의 원활한 협조 속에서 겨우겨우 굴러가고 있는 겁니다. 어떤 면에서는 각 조직들이 있어서 그나마 망정인 것이 이것의 향후에 지속성이나 안정성에 대해서는 별반 대안이 없습니다. 저희는 아픈 과거지만 정부의 담당자가 과장이든 그 사무관이든 정부의 담당자가 마음에 안 들면 언제든지 사라졌던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공백기도 2년 있었고요. 그래서 세 번째로 작년에 제시한 하나의 제안으로 첫 번째, 정부가 적극적인 참여 의지와 투자를 해야만 된다. 그리고 인터넷 주소자원 거버넌스 기구는 제도화해야 된다. 그리고 각 이해 당사자의 참여가 활성화해야 된다. 사실은 제도화하고 참여 활성화는 어떤 면에서는 닭과 달걀의 관계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과학기술정통부 관계자를 만나면은 그렇게 말합니다. 인터넷 거버넌스를 활성화하려면은 그냥 키가 너도 그냥 여러 조직 중에 하나이니까 너도 참여하고 누구도 참여하는, 그리고 그 키가가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정말 참여하는 모습을 보여봐. 그러면 내가 소리 들어줄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제도화가 되지 않은 채 그걸 그 다양한 이해 당사자를 그 모아내서 의견을 이렇게 하는 것은 또 어려운 작과 달걀의 문제가 있다는 한계를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여러 가지 몇몇이 이어온 역사를 가지고 지켜오곤 있지만은 어떤 면에서는 제자리 걸음이다. 뭐 그런 평가를 하지 않을 수 없고요. 그럴 때 지금 방금 말한 닭과 달걀처럼 보여지는 상호 모순 관계를 정말 콜럼버스의 계란 달걀을 세우는 문제처럼 뭔가 시작점을 둘 필요가 있다. 그 시작점은 어쩌면 제도화이다. 이렇게 한번 제가 화두를 던져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뭐 제가 변호사여서가 아니라 또는 키가가 법률을 개정을 좋아해서가 아니라 제도화라는 화두로 한번 이 문제를 돌파해 보자 하는 제안으로서 법 개정을 부득이하게 제안하고자 합니다. 다만 저희가 이해 당사자 참여 활성화나 기반 확대를 단지 법 개정의 문제로 국한하지는 않고 있다. 이 점은 유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법의 개정 취지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지금 아마 오병희 위원님 저기에 공개되어 있습니까? 법 개정안이 KRIGF 사이트에 워크숍 자료실에 아직 안 되어 있습니까? 오늘 발표 이후에 바로 저희가 개정안 형태의 1안, 2안의 2개 안을 공개를 할 텐데 오늘 발표함과 동시에 주요 개요를 지금 발표로 설명드리고요. 나머지 내용들은 화면으로만 짧게 보여주시면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 배경은 기존에 2004년에 입법된 정부 주도의 하향식 탑다운 방식의 주소당 관리 체제는 이제 좀 변경이 필요하다. 한 13년 정도 우리가 충분히 겪었으니 좀 제도 개선은 필요하지 않겠냐는 문제제기고요. 그 대안으로서는 민간의 각 이해 당사자의 자발적 참여를 기초해서 상향식으로 흔히 말하는 바텀업 프로세스로 만들어보자. 요게 키워드입니다. 그리고 해외에서도 아이칸이 아까 케빈 왕 이렇게 발표할 때 그런 말 했잖아요. 멀티 스테이크 홀더다. 다양한 이해 당사자가 모여가지고 정책을 결정하는 이게 바로 멀티 스테이크 홀더의 핵심이거든요. 그러면 적어도 이 국내 체제 내에서도 그런 걸 도입해보자. 그리고 이따 그록 3번에서 설명하겠지만 OECD 20몇 개국의 나라에서 국가주도 체제는 몇 개 안 됩니다. 사실은 우리가 당시 2004년 법을 만들 때 굉장히 우리가 선진적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OECD 내에서 보자면은 그게 그렇게 법을 만들었다고 해서 또는 국가 관리 체제를 만들었다고 해서 꼭 선진적이라고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그 점에 대해서 좀 이렇게 배경으로 한번 해봤고요. 자, 1안, 2안이 있는데요. 제 1안은 조금 더 한번 이상적이지만 우리 하고 싶은 말을 다 담아봤습니다. 첫째, 인터넷 주소에 관한 모든 정보 권한을 아예 대폭 이양하자. 그래서 인터넷 주소위원회라는 이름 자체를 그냥 주소위원회라고 한번 칭해봤는데요. 진짜 진정한 민관 합동이다. 그러니까 민관이라고 할 때는 당연히 정부도 참여하되 정부가 탑다운으로 위에서 찍어내려서 임명하는 방식이 아니라 정말 상향식으로 민주적인 선출에 의해서 각 이해 당사자 그룹의 어떤 참여를 이끌어낸 인터넷 주소위원회를 신설해서 거기에 주소관리 권한을 맡기자. 이게 가장 기본입니다. 핵심 내용입니다. 다만 정부의 최종적 감독 권한은 필요하다. 이 점은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공공적인 필요성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인터넷 주소위원회가 제대로 활동을 못할 때라든가 어떤 형태로든 정부의 최종적인 감독 권한 자체를 인정하겠다. 그리고 현재는 키사라는 형태로 말하자면 인터넷진흥원은 굉장히 많은 보안 이슈를 포함해서 굉장히 많은 이슈를 한꺼번에 다루고 있는 정부의 에이전트 기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방식보다는 오히려 현재 주소를 관장하고 있는 인터넷 정보센터가 과거 2004년 이전과 마찬가지로 재단법인 형식으로 운영하는 것이 어떻겠냐 하는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 안은 1안보다는 조금 더 말하자면 현실 안을 고려한 조금 이렇게 수정 대안 형식으로 만들어 본 겁니다. 저희가 인터넷 거버넌스를 중심으로 한다고 했을 때 주소위원회를 새로 만들고 민관협동기구를 하나 만드는 것은 예산 문제나 여러 가지 문제에서 아마 고민이 많이 될 거다. 그랬을 때 현재의 법에서 가장 적게 손질을 보면서도 거버넌스 문제를 다룰 수 있는 게 뭐냐를 저희는 고민해봤습니다. 그랬을 때 현재 인터넷 주소정책 심의위원회라고 해서 정보통신부 과기정통부 장관의 자문기관으로서 심의위원회가 있는데요. 그 심의위원회는
과기정통부 장관이 그냥 임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년에 4번 정도 그냥 자문회의를 해서 굉장히 권한은 많아요. 심의할 주제들은 많아요. 인터넷 기본 계획부터 필요해서 한 10가지의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데 워낙 이렇게 말하자면 무겁게 움직이고 그 다음에 임명 절차 역시도 하향식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개선해서 적어도 선출 절차에서 상향식으로 하자. 조금 더 각 이해 당사자 그룹의 추천을 받아서 그 추천에 좀 구속되도록 하자. 이런 아이디어가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어쨌거나 과기정통부 장관의 심의기구로서 자문기구로서의 어떤 그 역할은 상당히 좀 멀티 스테이크홀더로 직접 운영하기는 좀 어려움이 있을 걸로 예상이 되어서 과거에 저희 2004년, 5년, 6년의 2년의 경험을 좀 받아들여가지고 인터넷 주소정책 실무위원회라고 그 밑에서 조금 더 바텀업 프로세스로 의견을 모아가는 위원회를 하나 만들자. 다만 2005년, 6년 시행령 당시에 어떤 문제들이 있었으니까 그 문제들은 좀 이렇게 튜닝을 해가지고 조정을 해가지고 조금 더 그 둘의 위원회 관계를 원활하게 하고 충분히 그런 바텀업으로 올라가는 의견들이 주소정책 심의위원회에서 논의가 돼서 바로 또 시행될 수 있도록 한번 바꿔보자. 요게 이안입니다. 그래서 개정안 자체는 뭐 들어보시면은 제가 이따 또 의논은 더 해야 되겠지만은 전반적으로 이란 자체는 좀 더 획기적인 변화를 꾀하는 아니고요. 법률의 전면 개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첨부에서 보여드리겠지만 굉장히 좀 개정될 조항이 많습니다. 그리고 국회라든가 아니면 정부 관계자들 굉장히 많은 분들의 어떤 그 컨센서스가 형성이 돼야지만 아마 통과가 될 거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이안의 경우에는 부분적 변화이니까 상대적으로는 그보다는 도입이 수월할 걸로 예상이 된다. 다만 이제 이안의 경우에는 여전히 정부 권한을 그대로 둔 채 심의위원회만을 손댔기 때문에 사실은 얼마만큼 멀티 스테이크홀더로 운영이 될 거냐의 문제가 어떤 면에서는 좀 맡겨져 있는 제도적인 그 보완이 좀 아직은 부족한 이렇게 평가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그 여건에 맞게 논의는 진행하되 저희가 법 개정을 하는 진정한 취지 자체는 한국에서 인터넷 주소자원 거버넌스를 좀 제대로 상향식으로 해보자. 뭐 그런 취지가 핵심이기 때문에 민간 참여의 거버넌스에 대한 어떤 충분한 설득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자, 법 개정을 현실하게 하기 위해서는요, 지금 제가 유승희 의원님 모셔서 참 감사합니다. 원래는 따로 이렇게 뵙고 인사를 드리는 걸 먼저 하려고 했는데 어쩌다 보니까 공개적인 자리에서 먼저 이렇게 소개를 하게 되었는데요. 어쨌든 그 의원 입법 가능성을 모색해서 뭐 국회의원에서 상임위 쪽에서 특히 어떻게 생각하시는지가 충분히 얘기가 돼야 될 것 같고요. 저는 뭐 정부 입법을 포기한 건 아닙니다. 다만 과기정통부에서의 충분한 그리고 행정부의 충분한 의견 수렴은 당연히 필요하다. 이거는 저는 인정을 이해하고 있고요. 실제 조금 더 이렇게 정부에서 전향적으로 본다면은 게임물 쪽에 문화창조가 제가 왜 이렇게 계속 어디 들어가는지 모르겠네요. 문화부 쪽에서 게임물 관리위원회에서 등급 관리를 민간에 이양을 했거든요. 그럴 때 아시는 분 아시겠습니다만은 게임의 등급 관리가 굉장히 예민한 이슈입니다. 게임 쪽에서는. 그런데 그것을 민간에 이양할 때는 한 3년 정도의 논의 과정을 거쳐서 그러니까 기업에서도 상당한 요구와 니즈가 있었고 그 다음에 정부 쪽에서도 그걸 인정했습니다. 이거를 검열의 형식으로 게임도 일종의 창작물인데 창작물로 사전에 봐서 19세 이용 다야 이거는 안 돼 미성년자 이런 식으로 검열 방식으로 유지를 하는 게 문화부에서의 창작자의 말하자면 그런 창작열 고취에 전혀 부합되지도 않고 이거는 일종의 검열이라는 비판에 직면하고 있었거든요. 그 부담 하에서 민간 이양을 말하자면 추진하게 된 과정이 있습니다. 그랬을 때 저는 과기정통부에서도 충분히 이거는 검토해야 될 인터넷 주소가 정말 그렇게 그러면 게임 등급 분류만큼 크리티컬하냐 그러진 않습니다. 저도. 하지만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아까 주영환 단장님께서 IoT를 얘기하셨죠? IoT 거버넌스 어떻게 할 건데요? 그리고 CCTV 어떻게 할 건데요? 오픈데이터 지금 이슈 나오고 있죠? 어떻게 할 건데요? 그 많은 인터넷 4차 산업혁명에서 문제되는 이슈에 대한 저는 하나의 스탠다드를 주소 쪽에서 찾아낼 수가 있다. 지금도 ICANN을 통해서 저렇게 많은 논의와 진행이 유일하게 될 수 있는 이유가 뭘까요? 주소는 인터넷의 관문이자 인터넷 논의의 출발입니다.
그 오래된 미래에서 저는 어떤 다른 형태의 거버넌스를 찾아내는 게 저희한테 주어진 임무가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향후에 오늘 이 자리를 시작으로 이해 당사자의 의견 수렴에 들어갑니다. 다만 현재의 이란 이안이 무슨 고정된 저희 워킹그룹에서 몇 개월 논의했으니까 다 끝났다 이렇게 생각은 전혀 하지 않고 있고요. 당연히 열린 논의를 통해서 이 다듬고 확산해서 정말 저희의 뜻이 이렇게 이해되고 조금 더 제대로 이렇게 만들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워킹그룹에서는 두 가지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서는 국제적인 사례 수집에서 OECD 국가의 주소 거버넌스 연구. 왜 제가 OECD로 제안을 드느냐면요. 상당히 많은 반발이 중국, 러시아, 인도를 예로 듭니다. 저는 중국, 러시아, 인도가 왜 우리의 어떤 표준이 되거나 내지는 비교 대상이 되어야 되는지 약간 의문이 있습니다. 물론 그 나라들을 무시하는 말로는 양해하지 마십시오. 적어도 OECD 내에서의 거버넌스 선진 쪽에서의 흐름을 보고 그 속에서 우리 위치를 가늠하는 게 먼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두 번째, 국내에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문화부에서의 게임물 관리위원회 또는 게임물 등급위원회 사례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또는 그 이외의 다른 형태의 민관협동위원회의 사례를 한번 조사를 해봤습니다. 한 10개 정도를 찾았는데요. 요즘은 거버넌스가 정말 대세입니다. 그런데 한국 내에서 정말 이렇게 유럽식의 스웨덴에서 수상이 1년간을 막 노사정을 만났대잖아요. 그런 식의 거버넌스의 모델은 아직은 없는 것 같아요. 더구나 법에서는 또 아직 제한적인 영역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을 충분히 연구해서 적어도 제도에서도 허용 가능한 형태의 한국식 어떤 거버넌스는 뭐가 될지를 충분히 한번 연구하고 논의하고자 합니다. 자, 온라인 배포 예정인 3가지의 첨부물이 있는데요. 이란 먼저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제가 시간 관계상 전체를 다 이렇게 설명하지는 않고요. 조항에서는 핵심만을 제가 표현하겠습니다. 설명해드리는 걸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개정안은 적어도 말하자면 법률 개정안의 형식을 갖춰봤습니다. 그래서 제한 이유는 쭉 올라가시고요. 앞에 제가 이건 내용 다 설명했으니까 올려주세요. 여기 그러니까 3가지 조항이 핵심인데요. 적어도 인터넷 주소위원회를 신설한다. 기존의 주정책 심의위원회를 폐지하고 다시 페이지를 제가 가져갈까요? 네. 그 다음에 주소관리기관을 법인이나 단체에서 지정하게 한다. 현재는 키사에 그냥 제한되어 있는 것을 풀겠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올라갈까요? 그래서 아니요. 뒤쪽으로 제가 올라간다는 표현이 잘못됐는데 화면을 올린다는 얘기예요. 법 개정안 쭉 올리시고요. 뒤에 도표가 뒤에 나오거든요. 분량이 좀 됩니다. 이게 하다 보니까 신구조문 대표로 가겠습니다. 자, 2조는 넘어가고요. 주소관리기관을 법인 및 단체로 넓히고자 하는 거고, 그 다음에 국가의 책무도 다양한 이해 당사자들의 개방적인 논의를 거쳐서 투명하고 민주적으로 정책이 수립되도록 노력하고 지원한다. 이렇게 했고요. 다시 올라가고요. 그래서 예산 지원이 가능하다. 그 다음에 신설 조항으로 제가 가서 설명. 기존에 그러니까 기본 계획을 이렇게 정부에서 주관해서 진행하도록 하는 부분을 삭제하고요. 주소위원회를 만들어서 주소위원회가 그런 기본 계획을 포함한 정책의 주도권을 가지도록 변경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때의 주소위원회는 주정책 심의위원회와는 전혀 다릅니다. 형식만 차용을 했지 말하자면 실제 주소자원에 대한 최고기구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마치 지금 방송통신위원회가 다 관할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어떤 법상의 기구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부득이 법인의 형식을 갖춘 것은 이제 법의 양식 때문에 그런 겁니다. 주소위원회 성격이 뭐냐? 그거 법인인데 기왕이면 민간의 재단법인 형태로 운영이 돼. 공공재단 형태로 그렇게 얘기를 풀어봤고요. 그래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앞에 정부에 있던 권한에서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을 아예 주소위원회로 이관했습니다. 그래서 주소위원회가 주도적으로 이런 주소관리 및 국제협력 그리고 기술개발 쪽까지를 다 관장하는 것으로 하고,
그리고 그 법인 및 단체 중에서 인터넷 주소관리 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고 열어뒀습니다. 지금은 기사에 묶여 있습니다만은 그 묶여 있는 부분을 풀었습니다. 자, 나머지는 뭐 법적이니까 쭉 보시고요. 부칙을 신설해가지고 주소위원회를 설립을 준비하는 어떤 기간을 주고 설립 추진단을 주고 그 설립 추진단부터 이미 각 이해 당사자가 그 참여하는 방식으로 구성을 해보았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제가 준비한 안입니다. 저희가 준비한 안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의 그 개정안 2안의 경우에는 뭐 간략한 안이니까 이건 짧게 소개가 될 것 같은데요. 개정안 2안은 아까 제가 설명드렸다시피 주소정책 심의위원회의 그 추천 과정에서 지금은 그냥 위촉이나 지명으로 뭐 지금 이거는 아직 법이 안 바뀌었으니까 그냥 기존 이름으로 되어 있습니다. 미래창조부로 위촉 또는 장관이 위촉 또는 지명하는 걸로 되어 있는 것을 각 이해 당사자의 추천을 받아서 한다 이렇게 좀 변경을 해봤고요. 그랬을 때 각 이해 당사자가 뭐냐? 아까 우리 개회식 때 말한 것처럼 공공기관이나 학계, 그리고 또 산업계, 그 다음에 그 시민단체 또는 비영리 민간단체, 그 다음에 사용자 이익을 대변하는 자, 이렇게 각 그룹별로 추천을 받도록 구성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과기정통부 장관은 각 분야에 종사하는 자가 고르게 구성되도록 위촉을 해야 한다. 의무를 이렇게 신설했고요. 주소정책 실무위원회를 과거 2005년에는 시행령단에서 이게 제정이 되니까 너무 약했다고 봐서 법단으로 올렸습니다. 그래서 실무위원회가 조금 더 많은 논의를 말하자면은 바텀업 프로세스도 진행을 해서 당연직 위원으로 하는 취지는 두 위원회와 연결을 위한 내용이고요. 실무위원회가 안건을 올리면은 심의위원회에서는 그걸 존중해서 적극적으로 반영해야 한다는 식으로 내용을 넣어봤습니다. 이 부분은 2005년 6년의 경험을 고려한 내용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저희가 준비한 1안 2안이고요. 마지막으로 아까 저 OECD 관련해서 저희가 자료 하나를 보여드리면요. 이 자료는 OECD에서 발표한 자료를 기준으로 한 겁니다. 발표는 2006년에 했는데요. 그러면 10년 전 자료잖아요. 그런데 거버넌스는 뭐 10년 지나도 바뀐 게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의미가 있는 자료인데요. OECD 나라를 쭉 보면은 비영리 법인이 관장하는 게 다수고요. 지금 정부가 관장하는 데는 핀란드하고 그 다음에 한국하고 스페인, 아르헨티나, 그 다음 차이나, 중국 이렇게 몇 개국 정도가 정부입니다. 나머지 대부분은 비영리 법인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비영리 법인이 과거에 우리 마치 재단법인 인터넷 정보센터 KRX처럼 이렇게 구성된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는 게 다수입니다. 그래서 이 뒤에 내용을 보면은 2006년 OECD 스터디에서 나왔던 원문들을 다 거버넌스에 관한 조항을 핵심적으로 인용해 봤고요. 쭉 이제 보면은 마지막에 일본의 사례가 나와 있는데요. 일본 역시 민간기구가 관리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JPRS라는 곳에서 .jp라는 CCTLD 국가 도메인을 마치 운전하면 .kr이죠. 이것을 도메인 관리를 JPRS라는 민간 법인이 하고 있고요. JPDG에서는 여기에 대한 감독과 권장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여기에서 같이 상의하고 이 커뮤니티 내에서 자문을 하고 이런 구조로 관여를 하고 있는데요. 얼마 전에 아이캔에 제가 작년에 인도회의 참여했을 때 일본에서 약간의 법 변화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은 재난 대응 관련해가지고 정부에서 보고받을 권한 그리고 일정한 감독 권한을 새로 도입하는 법 개정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거는 정말 제한적인 개입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긴급 상황 시에 보고 그리고 어떤 일정한 상황 시에 감독 이런 정도의 내용만으로 제한적인 개입을 하고 있는 게 일본의 현실입니다. 자, 그러면 제 발표는 여기서 마치겠고요. 오늘 끝은 끝장 토론까지는 못 볼지라도 적어도 저희가 그동안 이렇게 워킹그룹을 통해서 열심히 진행해 오고 그리고 적어도 저는 3년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3년째 위원장입니다만 이 3년의 결과를 바탕으로 논의를 해서 정말 이렇게 저는 어떤 식으로든 제도화에 뭔가의 결론을 좀 맺어야겠다. 그러지 않고서는 위험하다. 정말 위험하다는 게 다른 건 아니고요. 오늘 행사 자체는 이렇게 많이 모이고 합니다. 그런데 그 기반이나 그것의 미래를 생각하면 상당히 취약한 것이 또 현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주소에서 먼저 거버넌스를 만든다면은 향후에 다른 인터넷 분야에서 지금은 논의되고 있는 다양한 주제에서도 역시 그 동일한 형태의 또는 유사한 형태의 거버넌스 룰들이 작동할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해 봅니다. 이상 발표 마치겠습니다. 네, 그러면 혹시 이 토론에 앞서서 윤봉원 변호사께서 발표하신 두 가지 안에 혹시라도 토론 들어가기 전에 질문이거나 이해가 안 되시는 부분이 있으시면 잠깐 질문을 받고 그다음에 의견을 서로 나누도록 보시는 분들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다들 이해하셨나요? 이해가 잘 됐나요? 그렇게 생각이 되겠습니다. 네, 보시죠. 다들 아니면 제가 약간 잠깐 설명을 드리면 이라는 근본적으로 좀 바꾸는 거고요. 이하는 과정 자체에 민주적인 그런 부분들을 좀 추가하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핵심은 크게 보면 두 가지죠. 일단 그러니까 멀티 스테이크홀더가 다자간이 참여하고 그 참여하는 의견 자체가 정책에 바로 반영될 수 있는 구조를 갖자라는 거고요. 두 번째도 그 의지는 그 구조를 갖는데 바로 그 구조가 현재의 그 법에서 승인하고 있는 그 위원회를 바로 그거로 대체하자는 두 번째는 기존에 있는 위원회를 그대로 두되 실질적으로 의견 수렴하는 부분들을 바텀 프로세스를 갖출 수 있는 추가 하부 위원회를 만들어서 그 위원회를 법안 테두리 안에 넣어서 그거에 법에 규정화하자 이런 부분입니다. 근데 통체적으로 보면 큰 그림은 같은데 어떤 식으로 접근하는가에 대한 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안에 여러 가지 베리에이션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좀 더 논의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첫 번째로 일단 패널 분께서 앞쪽으로 앉으시면 어떠실까요? 네. 지금 시우민 교수님은 거의 도착이 다 됐다고 말씀하시니까 일단 이야기 순서를 저쪽에 계시는 정기랑 교수님부터 여기서 들어보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이 얘기의 시작을 정기랑 교수님으로 시작하는 것이 제가 우선 굉장히 자연스러운 부분이고 마침 딱 오셨네. 네. 저쪽에 앉으시면 됩니다. 양반 문자로 시작하는 얘기고요. 네. 지금 뒤로 살펴보면 30년 넘게 나왔죠. 우리나라 인터넷 거버넌스의 역사는. 그리고 시작을 여기 지금 앉아 계시고 제일 왼편에 앉아 계신 전현 교수님이 시작을 하셨고 최근에 들어서도 이제 매체라든지 이런 부분에 정 박사님의 역할에 대한 재조명이 자꾸 이제 올해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여러 가지 소외도 있으실 거고 그다음에 사실 이 법을 현재 우리가 나누고 있는 인터넷 주소는 저항법이라는 거는 저희가 쭉 해왔던 그 논의 안에서 저희가 전격적으로 만든 것이 아니고 정부가 이제 이 인터넷 중요성을 인지를 하고 하면서 여기에 대한 필요성을 정부가 주도적으로 한 상태였기 때문에 그러고서 이제 한 10년이 이제 흘렀죠. 10년이 흐른 차원에서 둘 사이가 어느 한쪽이 주도하더라도 서로 간의 협력 체계를 가져야 된다는 건 국제적으로 이미 이제 시작이 됐고 우리나라도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런 시기가 충분히 성숙했다고 봅니다. 그런 관점에서 이 논의를 하는 거라고 일단 이해가 좀 좋을 것 같고요. 정 박사님 먼저 말씀 시작해 주시죠. 지금 12시 15분까지인데 시작을 10분 늦게 했으니까 12시 반까지라고 생각하면서 한 5분에 10분 정도 왔습니다. 먼저 아까 전에 방안으로 하셨는데 방안에서는 제가 잘했습니다. 할 말이 없습니다. 하면 재미없을 것 같아서 먼저 발표하시는데 느끼는 거 하면 요새 국회에서 문제되고 있는
그 지구의 역사는 6천 년 미래. 그런 식으로 그 우리나라에 입단을 가고 나서 시작하는 거 1999년. 네, 지금까지 그러니까 18년이죠. 그 전에 18년은 없다라고 하시는 것 같은데, 근데 그러면 지금 국회에서 하는 거, 그쪽으로 보니 같은데, 6천 쪽으로 보니 같은데, 근데 제 생각에는 그래도 시작하는 거는 82년에 시작했는데, 처음에 그 18년은 없다라고 하자. 라는 거는 그렇게 현명한 방법이라고는 저는 생각 안 합니다. 아니면 우리나라에서 원래 그렇게 앞에도 그는 없다라고 합시다. 그러니까 뭐 요새 유행하고 있는 건 아니지만 그렇게 해야 되는 건지. 이유는 결국 제가 뭐 컴퓨터 사이언스 하면서 역사 얘기하면 안 되는데, 그래도 처음에부터 지금까지의 보면 이거 전체 뭐가 나옵니다. 예를 들어 한국 정부는 한 번도 커미티 멤버로 참여 안 했어요. 제일 처음에 우리 82년에 시작할 때 이거 어떻게 하라고 고민했는데 없어도 되겠죠. 고민했는데 정부하고도 이야기를 했어요.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라고. 우리 이런 커미티 있는데 참여하는 거 좋은 건지 안 하는 거 좋은 건지. 근데 안 하기로 했습니다. 그것보다는 우리가 보고한다라고 하자. 근데 그 다음에 필요 있으면 정부의 산하기관 항상 있으니까 뭐 많이 바꿨지만 거기서 참여하는 하는 식으로 하자. 근데 지금 발표하시는 그거는 그런 거는 다 없다고 하자라는 거 좋은 방법이에요라고 생각하시는 거 좋은 것 같아요. 근데 만약 그렇다면 저는 여기서 할 말 없는 것 같아요. 뭐냐면 코이테로는 그 19년 전에 다 17년간에 다 세답되는 겁니다. 그거 생각해 주시고, 두 번째 이 말타이 스테이크홀더 이런 작업하기 전에 말타이 스테이크홀더라는 거가 뭐예요? 라는 거, 이 컨텍스트에서 디파인 하는 거, 이 컨텍스트라는 거는 지소위원회만 아니고 우리나라의 뭐 여기 기가나 KRIGF나 그런 데 있으니까 여기서는 말타 스테이크홀더라는 거는 이런 거라고 생각합시다. 라는 거가 있는 거가 좋은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보통 말타 스테이크홀더라고 얘기할 때는 그럼 글로벌 말타 스테이크홀더 그거는 뭐 한참 얘기하고 있고 네트 문디알에서 그걸 얼마 정도 많이 전이되는 것 같아요. 오케이, 국내에서 한국의 그 이슈 할 때 말타 스테이크홀더라는 거 뭔데? 한번 보세요. 한국만 아니고 뭐가 이렇게 하면 되지 라는 거가 있어요? 이 세상에 있으면 소개해 주세요. 저한테는 안 보입니까? 근데 여기서는 그 프리텐션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는 그거 알고 있었다. 국내 이슈에 말타 스테이크홀더라는 건 이런 겁니다. 알고 있다. 근데 저도 그래도 이 분야 한 4, 50년 했으니까 정말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저한테는 안 보입니다. 근데 만약에 그거 있더라고 하면 저한테 저만 모르고 있으면 소개해 주시면 좋겠어요. 세 번째 파이낸스. 우리나라에서 이거 할 때 어려운 질문에서 하나가 재정 문제 같아요. 이거는 조금 세계에서 유해온 시스템으로 지금 우리나라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이 닷 계열에서 생기는 그 돈 몇백만 불 같은데 어디 갔는지 아세요? 기사에 안 갑니다. 그 문제. 그러니까 이거는 뭐 기사나 미래나 그 레벨에서 만지는 문제는 아닌 거죠. 그러니까 이 법 개정이라고 이야기할 때 그거 가지고 바꾸는 거예요. 여기 재정에 관련된 이야기는 하나도 없어요. 이상하게도 정부에서는 이거는 세금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세금의 좀 특별한 그 형태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아니, 그렇게 인터프리트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 근데 그래서 현실적으로 그렇게 되고 있어요. 그 시스템 바꾸는 거는 얼마나 어려운지 아세요? 그 미래에서 미래가 아니고 지금 미래를 바꿨지만 플라에서 바꿀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 이야기하면 두 개. 먼저 그 주소라는 거는 제대로 디파인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건 도메인 네임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니면 네임 이야기하는 거예요? 넘버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네임이라고 한다고 하면 이런 카카오톡에서 하는 그 네임도 여기서 포함되는 거예요? 어차피 이번에 몇 년 만에 몇십 년에 크게 바꿔자라고 얘기하니까 한번 그 제대로 디파인 하는 거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이슈는 어차피 그 도메인 네임이라고는 뭐 사람 따로 관심도 없고 뭐 아무렇게나 해도 되는 것 같은데 카카오톡 레벨 실제 사람이 쓰는 거는 그 레벨 거죠. 제일 많이 쓰는 거 지난 오늘 아니면 어저께 지난 일주일에 그 네임 넘버 어떤 거 많이 썼어요? 제일 많이 쓰는 거는 카카오톡입니다. 그 다음에 많이 쓰는 거는 페이스북. 근데 도메인 네임 는 세 번째 아니면 네 번째 아니면 다섯 번째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주소라고 얘기할 때 뭔데? 라는 거 제대로 디파인 하면 좋겠고 근데 제일 마지막에 굉장히 많이 나온 건데 OECD 사례 중에서 차이나, 러시아, 인디아, 일본, 근데 우리하고 별로 관계없는 데도 이야기했는데, 먼저 러시아는 잘 조사해 주시면 좋겠어요. 왜 러시아 중요한지 아세요? 어쩌면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두 번째로 러시아 같은 작업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거에 우리 준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러시아 뭐 했는가 하면 원래 .ru는 없었어요. .su. 소비에트, USSR 많이 있었어요. 근데 우리 아시다시피 그거 없어졌어요. 근데 러시아 됐어요. 아니 거의 대부분 뭐 나머지 섞일 때 있지만. 근데 그거의 트랜지션. 근데 결국은 지금 .su는 반납하는 시기에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만일 우리나라가 통일을 하면 .kr하고 .kb 이거 어떻게 하고? 그러면 .k 아니면 .ko 우리가 받는 거가 좋은 것 같아요. 만일 스토인을 생각하는 사람 빼고는. 근데 그러면 그쪽으로서는 그럼 .kr를 반납해서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su도 그렇게 했으니까. 추가로 또 하나 주세요라는 거는 그쪽에서는 ICAN에서는 안 좋아하죠. 그러니까 이거는 차라리 저는 제대로 유일한 사례니까 아까 전에 발표 전에 우리하고 하나 관계없이 나가겠는데 나는 굉장한 관계에 있는 케이스라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근데 영원히 초록자로 통일을 안 합니다. 라고 주장하시면 그런 관계없죠. 아니 무슨 이야기 아니고 저는 이거 굉장히
제대로 우리는 준비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럼 언제 그렇게 돼버리는지 모릅니까? 그렇잖아요? 근데 왜 준비하는 거가 안 좋은 거예요? 라는 걸 생각해야 되는데, 근데 저는 이 이야기 거의 10년, 15년 전부터 하고 있는데, 근데 그러면 15년 전에 하고 지금 하고 준비 상태가 어때요? 하나도 차이 없습니다. 근데 그거는 별로 안 좋아요. 별로 안 좋아요. 그래도 우리 포지션 페이퍼라도 있고, 그거 한 5년에 한 번 정도 리바이즈 하는 정도 수준. 만약에 대학교 졸업했으면 그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갈 것 같아요. 근데 그 다음에 차이나, 이것도 굉장히 렐레번트합니다. 차이나가 그 OECD에서는 그 정비기관이라고 이야기하는 거로 저는 굉장히 미스리딩 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것보다는 진짜 시리어스리 우리가 중국 정도 수준의 정부하고 시민의 관계 우리나라에서 가능해요? 아니면 우리나라는 완전히 그 독재체제니까 중국은 얼마 정도 그런 독재체제 아닌 거로 가능한데 우리나라는 독재체제니까 못한다. 그런 거 그렇게 다 하는 거죠. 정부에서 스톱 시에는 그냥 컨트롤 안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 같이. 굉장히 제가 볼 때는 민주적으로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상대적으로. 우리나라하고 비교하면. 근데 그거 우리한테 가능한 거예요? 근데 저는 충분히 한국 정부는 중국 정부에서 하는 그 정도 레벨로 악셉트한 거 가능하다고 봅니다. 근데 그것만도 여기 있는 거 거의 다 수용되는 것 같아요. 근데 왜 그거 이레레반트 하다고 얘기하는지 저는 이해 안 갑니다. 근데 그 다음에 세 번째 일본 거. 더 조금 아까 전에 조금 이저스투스 바뀌시오. 더 조금 에라보레이트한 가버먼트하고 이 JP하고의 릴레이션. 근데 그 다음에 중간에 JP닉이 있어요. JP닉은 JP 오퍼레이션 안 합니다. 중간에 하나 쿠션 같이 하나 놓는 거죠. 어쩌면 그 앞으로 지금 우리나라에 맞는지도 모르겠어요. 일본 정원만도 엄청나게 고민했어요. 그거 어떻게 하나라고. 그래, 그 부분도 조금 검토하시는 거가 좋은 것 같아요. 마치겠습니다. 여러 가지 굉장히 좋은 말씀, 역시 보시기를 잘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첫 번째 잠깐 이거는 그냥 지나간 사이에 저도 일부는 정 박사님이 인터넷 시작하시는 가운데 이건 어떻게 보면 우연은 아니고 필연적으로 제 지도 교수님이었기 때문에 사실 어쩔 수 없이 일부를 하시고 그 관계에 옆에서 좀 배웠고 그래서 아까 제가 잠깐 과랄과 받았고라는 표현을 쓰면 그 전까지의 82년부터 99년이 아이캔 생길 때 정 박사님 다시 이제 국내 다른 포맷에 조금 더 폭넓은 형태의 가버넌스 구조를 가질 때 그 이전에 했던 분들이 결국 민주적으로 여러 그 당시에 그러니까 인터넷에 관련된 사람들을 모은 그 역사를 쭉 유지한 그거는 잊으면 안 되죠. 근데 이제 다만 우리가 이제 오늘 여기서 인터넷 주소 자원법이라는 부분들은 그런 면에서 어떻게 보면 인터넷 자원법 이전과 이후 사이에 굉장한 갭이 사실은 있어요. 거기에 아까 처음에 말씀하신 대로 정부가 참여했는데 참여 안 한다. 모르죠. 계속 그 상태로 왔으면 오늘날의 또 모습이 어땠을까. 근데 과연 그게 좋은 모습인가라는 부분은 또 그건 아닌 것 같고요. 정부가 참여한 부분까지는 좋았는데 그래서 그 예전에 있었던 그걸 어떻게 정의하는가는 다 다르겠지만 굉장히 자연스럽고 의견을 모아가는 그 과정 자체 부분 그런 걸 생각하다 보면 그런 문화 부분들이 다시 좀 제대로 좀 흘러가게 하는가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을까라는 부분은 오늘 논의의 중심이라고 생각하시고 이 앞에 패널리스트의
의견이 나오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 많이 참여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김희중 변호사님께서 한 5분만 해주세요. 예, 예. 박사님이 시간을 조금 많이 쓰시고 존경하는 정길남 박사님 뒤에 얘기를 사회자님 원망스럽습니다. 짧게 하시라고. 그러니까 상인데 다케이어 트랜지션을 논의해야 된다는 큰 얘기하고 있는 중에 뭐 중국 정부는 우리 이 정부는 중국 정부만도 못하다 이런 얘기 하고 있는 중에 갑자기 법인경 하는 게 맞아? 이런 얘기를 하려니까 좀 쑥스러워요. 여튼 법 얘기를 했고 법률가이니 법률 얘기를 하지 않을 수는 없겠습니다. 지난 10몇 년간의 과정을 굉장히 짧고 효율적으로 소개를 해주셨어요. 10몇 년 동안에 이렇게 꾸준히 문제 제기를 해올 수 있었던 데는 두 가지 정도 요소가 있는 것 같아요. 이분들의 끈질기, 애정.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체제와 다르게 인터넷 주소자원 관리의 국제적 관리 구조가 바텀업과 멀티스테이크홀더 구조이기 때문에 계속 간극이 있어서 그런 환경 때문에 지금까지 끌고 올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0몇 년 동안 꾸준한 문제 제기에도 불구하고 변화가 없었던 데는 그 약점이 있기 때문이겠죠. 대중적 기반이 없다라거나 이 바텀업이나 민간 주도 관리 구조에 관한 이해관계자가 없으니 힘을 받지 못한다는 약점이 있을 겁니다. 결국 일정한 그 간극이 위해서 고통을 받는 사람들이 법안을 만들어서 입법하는 방식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이게 올바른 또는 유일한 해결 방안인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 상당히 고생을 하셔서 법안을 일한 굉장히 좋은 형태, 아이디어라는 형태의 일한 후에 또 실질적으로 가능한 형태의 이안까지 만들어 주신 분들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란의 형태가 가장 바람직하겠습니다만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는 점에서 이 안을 이제 국회를 통해서 이제 밀고 가는 게 현실적이긴 할 겁니다. 그 현실적인 안을 얻어내기 위해서는 이 안을 가지고 활동을 해서는 그래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안을 가지고 활동해야 이 안 정도의 구성을 얻어낼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이 안 정도의 구성을 얻어낼 때 난점은 실무위원회, 이 안의 구성은 기존의 심의위원회의 구성 방식을 바꾸고 실무위원회라는 것을 만들어서 심의위원회 역할을 사실상 배치하는 구성인데 난점은 실무위원회를 또 만들 필요가 무엇이 있느냐는 지적에 답을 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심의위원회의 구성을 조금 달리 하긴 해야 될 겁니다. 다만 그러면서 심의위원회를 실무위원회가 배치하려면 심의위원회의 권한이 조금 더 확대될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현재 이 안에는 심의위원회의 권한은 손을대지 않고 있어서 실무위원회가 사실상 심의위원회를 배치하도록 한다 하더라도 실무위원회의 권한이 별로 없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심의위원회 자체가 비교적 권한이 많지 않은 유명무실한 조직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안이 바람직하나 심의위원회의 권한에도 손을 대는 안까지 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거 하나하고 이 안에서의 문제점은 이 주소위원회 이 안의 포인트는 주소위원회를 설립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권한을 없애서 주소위원회로 넘긴다는 것인데 그렇다면 주소위원회가 하는 일이 행정기관과 같은 역할입니다. 그런데 그 조직의 형태는 재단법인 형태 또는 재단법인은 말을 안 썼습니다. 법인의 형태로 만들어두고 있어서 행정기관의 업무를 수행하는 조직을 법인으로 구성한다는 게 서로 혹시 충돌이 있지 않을까라는 점을 따로 검토를 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합니다.
사소한 얘기를 간략하게 드리겠습니다. 예. 네, 협조에 감사드리고요. 네, 박수 좀. 심 교수님도 일부 압박을 받으셨을 텐데 요점을 확실하게 빨리 하고 우리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단 먼저 늦어서 정말 죄송합니다. 본의 아니게 참가를 해서 일단 뭐 저는 뭐 이렇게 양쪽에 변호사님 계시기 때문에 조금 더 이렇게 입법 전략적인 차원의 말씀 좀 드리려고 합니다. 뭐 사실 작년에 이제 요 멀티 스테이크홀더리즘 반영한 뭐 제도화 이렇게 논의를 할 때 제 생각에는 요거 어떤 방식으로 구성해야 될까 좀 그때 당시에도 좀 이렇게 혼자서 막 이런저런 생각도 많이 해봤던 것 같은데 거의 나올 수 있는 안이 두 가지는 정상적으로 나온 것 같고 다만 이제 뭐 입법기술적으로 표현 같은 것들은 조금 더 수정이 필요하겠지만 일단 안 자체는 저희가 논의해볼 만한 안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그 발제문에도 이미 있었지만 현실적으로는 이 안이 통과되기도 쉽고 또 용이하게 수용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는 이게 전략적인 측면에서는 이 두 가지 안을 뭐 의원 발의로 간다고 한다면 의원님들 양쪽으로 해서 두 가지를 한번 다 올려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 그 위원회에서 동일한 법이고 또 일단 취지 자체는 이제 뭔가 이렇게 과거 국가주도에서 민간주도로 이제 넘어가는 이제 그런 양태이기 때문에 아마 그 한꺼번에 논의가 될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논의가 되면 위원회 대안이 만들어질 거고요. 어차피 처음에 발의했던 안이 그대로 최종적으로 통과되는 경우는 없으니까요. 일단은 그런 부분이 있고 사실 이제 또 구체적으로 이제 입법 전략이라는 부분에서 제가 또 어떤 말씀을 드려야 될지 해가지고 찾아본 게 이때까지 2004년도에 이게 이제 제정이 되고 발효가 된 이후에 이제까지의 뭐 영역이라든지 뭐 이런 것을 좀 살펴봤는데 총 9번 개정되는데 실제 이 법 내용과 관련해서는 사실 이렇게 많은 개정이 있었던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근데 그래서 최초에 이게 발의됐을 때 제한 이유를 좀 봤는데요.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그 2004년도 이전에 뭐 정부에서 직접적인 관여는 아니더라도 뭔가 직접적인 관여를 안 했던 이제 그런 영역에 있어서 뭔가 민주적으로 의견을 반영하면서 정부가 지정한 기관이 이것을 뭐 수행한다라는 취지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면 뭐 인터넷 주소 자원의 주소의 관리 기관을 지정하는 등 인터넷 주소의 등록 및 관리에 관한 체제를 정한다. 뭐 이런 게 이제 제한 이유에 있고 검토 보고서 보니까 그래도 뭐 민간의 뭐 전문성이나 이런 것들을 좀 반영할 수 있는 체제를 뭐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뭐 그 한국인터넷진흥원 설립 문제 관련해가지고 이렇게 언급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당시에도 이제 멀티 스테이크 홀더리즘까지는 아니지만 민간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시스템을 고민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저도 이 안이 현실적으로 뭐 수용 가능성이 높고 현실성이 있다라는 건 또 알지만 실제 원래 추구했던 목표를 달성한다 그러면 이 안 자체도 포기하면 안 되겠다. 입법 전략적인 측면에서는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사실 이제 인터넷 주소 자원 같은 경우에도 이게 어떻게 보면 그냥 민간에서 원래 할 수 있는 것들인데 정부가 개입을 해서 뭔가 조정을 해주고 초기에는 뭐 그렇게 할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게 법이 한번 개입되기 시작되면 개입하지 않는 상황으로 전환하는 건 굉장히 힘듭니다. 그게 뭐 하버마스의 생활체계, 생활적인 시민주화 뭐 이런 표현들 많이 하는 것처럼 그래서 실제로 진통이 한 번 정도는 있을 수밖에 없다. 뭐 예를 들면 지금 우리나라의 많은 규제들이 다 국가주도를 하고 있다가 이것을 아닌 것으로 바꾸려고 하는데 잘 안 되는 그런 현상처럼요. 그래서 뭐 조금 다소 어려움이 있더라도 1안, 2안 좀 강하게 좀 특히 1안을 밀어붙이면 하다못해 2안이라도 그게 가능한 상황이지 않을까 제안을 드립니다. 이승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일단 뭐 여러 패널리스트께서 핵심 부분들, 총체적인 부분부터 해서 실질적인 부분까지 말씀을 다 해주셨고요. 이제 플로우에 이제 바톤을 넘기겠습니다. 여러분들 중에서 혹시 질문 사항이나 아니면 저희가 뭐 미싱한 부분이 있다 그러면 의견을 편하게 제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쳐다보고 있기 때문에 일단 그러면 논의의 그 활성화를 위해서 패널리스트들 사이에 의견 교환을 일단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일 첫 번째 주제 발제를 했는데 아마 발제하면서 몇 가지 그
핵심을 보다 보니까 또 중요한 이슈 부분들도 놓쳤을 같은 그런 본인이 아까 말씀하실 기회를 좀 드리는 게 저는 좋다고 봅니다. 그래서 김범용 변호사께 아까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약간 좀 말씀을 나누고 거기에 대해서 좀 의견을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미리 이게 패널의 의견을 제가 미리 들을 수 없는 관계로 오늘 말씀을 제가 잘 들었고요. 송 박사님 죄송합니다. 제가 99년 이전을 프리히스토리라고 표현한 것은 정말 잘못했습니다. 아까는 축약을 위해서 그리고 저는 창조과학에는 동의하지 않다는 걸 이 자리에서 명백히 밝힙니다. 그게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지만 왜냐면 프리스토리는 거의 아예 없고 프리스토리라고 얘기해서 좀 나은 거죠. 그리고 그냥 이렇게 말씀 들으면서 제 생각을 가볍게 좀 이렇게 나눠보자면은 한국의 멀티스테이크홀더리즘 저도 사실 고민됩니다. 그러니까 민관, 제가 변호사이고 법률을 다루다 보니까 이 자리에서는 민간 협의체라는 형식으로 번역했을 뿐이지만 진정한 멀티스테이크홀더리즘은 그냥 민관 협의체를 제도화시킨다고 해서 달성되는 일은 아니라고 저도 적극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어쩌면은 민간 협의체가 이제 그런 멀티스테이크홀더를 위한 어떤 기반은 제공할 수 있다. 적어도 재정적인 기반이나 조직의 안정성이라는 면에서의 기반이 될 수 있다는 것이지 그게 됐다고 해서 야 이제 드디어 바통법이 완성되었다. 저는 절대 그렇게는 생각하지 않고요. 그래서 사실은 어떤 면에서는 법 개정 이상의 문화적인 그리고 또 아까 많은 분들께서도 아직 우리나라는 이해 당사자가 성숙되지 못했다 이런 말도 나왔는데요. 그런 어떤 배경적인 게 있다 보니까 어려움이 역시 있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재정 문제는 뭐 법에서 다루지 않아서 법을 표현 안 했을 뿐이고요. 사실은 재정 문제는 매우 크리티컬하다고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그 러시아나 중국의 사례는 굉장히 제가 몰랐던 부분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특히 중국이 민주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부분은 제가 그 안을 깊숙이 들여다보지 못해서이니까 좀 많이 오히려 배우고 하는 기회로 삼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직 아까 얘기는 정부 주도의 표현과 대비한 아주 제한적인 의견이었다는 것만을 변명으로 말씀드리고요. 김기중 변호사님의 실무적인 코멘트 들으면서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은 심의위원회 이 안에서 심의위원회 권한을 확대를 하게 되면은 아마 입법 과정에서 굉장히 어려움이 예상되는데 이제 그 신문규 교수님 의견과 마찬가지로 저희도 이 안이 아무리 말하자면 누군가도 쉽다고 해서 이 안이 이렇게 어떤 가야 될 목표 지점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있거든요. 그랬을 때 어떻게든 말하자면 신 교수님의 지적처럼 이 안과 이 안을 같이 병행해서 내면서 그걸 버무렸을 때 오히려 심의위원회의 권한이 확대되거나 그러면서 실무위원회와의 역할 분담이 사실은 제가 심의위원회와 실무위원회를 어떤 구상을 해봤냐면 왜 외국에서는 상하원이 있지를 생각해봤거든요. 어쩌면은 심의위원회는 어쨌거나 그 정부에서 지명할 수 있는 상원적인 어떤 역할을 해서 최종 통과를 하고 이제 하원은 대신에 좀 더 말하자면 편하게 바텀업을 권한을 내려놓을 수 있지 않을까? 거기서 어차피 또 선거를 통과할 수 있으니까, 걸을 수 있으니까 그런 구상이 좀 배경에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어쩌면은 키가도 지금은 아무 권한이 없으니까 편하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근데 아마 권한이 생기게 되면 또 부담이 될 거는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그런 면을 한번 제가 생각해 본 거고요. 그냥 법인화를 한 것은 굉장히 그냥 자수하면은 게임물 관리위원회를 그냥 컷앤 페이스로 긁어왔습니다. 그래서 법인이라는 형식을 갖추고 있을 뿐이지 조금 더 고민이 필요하구나 하는 것은 제가 배움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희용 교수님의 기존의 입법 국회에서 근무하시는 실질적인 전략적으로 아주 감사합니다. 제가 생각지도 못했던 어떤 방안들 2개 안을 동시에 낸다는 것은 저는 정말 이번에 처음 알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많이 제가 진행에 도움을 좀 받고자 하고요. 예. 제가 마무리 말씀만 드리면은, 그러니까 어차피 오늘 자리가 어쩌면은 시작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논의들이, 그리고 플로어에서의 논의까지 포함해가지고 많이 좀 이렇게 의견을 교환해 가면서 더 이렇게 더 나아갈 수 있는 어떤 첫 발로 삼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전에 제가 물어봤는데, 이 주소라고, 이 말 사실 굉장히 잘못한 말인데, 내용과 뭔데, 근데 아무도 대답도 안 하고 코멘트도 안 하는데,
하나 굉장히 재밌는 이야기 해드릴게요. 한 몇 개월 전에 MIT에서 저희가 갖고 있는 도메인 네임의 IP 아드레스 50% 팔았어요. 팔기로 했어요, 정확하게. 근데 그걸 얼마 정도 돈이 생기는가 하면, $100 million, 1억 분. 근데 그걸 뭐 하는 거예요? 라고 이야기하면, 자기 MIT 전체 그 로컬 네트워크, 이 전체로 그 업그레이드 하는데, 쓰기로 했대요. 근데 그거에 우리 용실의 졸업생 누구라고 이야기를 할게요. 굉장히 잘했다. 어디 문제가 있는지 아세요? IP 아드레스는 우리는 아이아나에서 우리가 그냥 빌리는 겁니다. 우리가 사는 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소유할 수 없는 거예요. 라고 되고 있어요. 근데 그러면 MIT 왜 그거 팔 수 있었는 거예요? 근데 이슈는 어디에 있는가 하면 그 레벨에서 이거 하나 후에라도 우리가 어떤 식으로 이거 인터넷 가버넌스 포함해서 어떻게 할 거예요라는 거 70년대 많이 고민해서 다 셋업해 됐어요. 근데 그 개념 상당 부분 이 지금 50년 후에 잘 안 되는 거죠. 그래 그거 자체 수정을 해야 되는데 근데 현실적으로 거의 안 돼요. 우리 그때 70년대, 80년대 되게 열심히 만들었는데 근데 언젠가는 수정해야 되는 거죠. 근데 수정하는 거는 거의 불가능해요. 자세히 보면 인터넷 가버넌스도 보시면 이해가 갈 겁니다. 그냥 이해되면 마르테스테이크 보다 잘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제가 처음에 1999년에 거기 갔을 때 스테이크 홀더 7개 중에서 6개가 비즈니스입니다. 나는 반감을 했어요. 아무리 한다라고 해서 마르테스테이크 홀더 안 시킨다라고 하도 7개, 7개 중에서 6개가 아니면 5개 아니면 6개가 그런 비즈니스 스테이크 홀더. 나머지 한두 개가 난투마셔. 근데 그러면 바꿔야죠. 고쳐야죠. 못 고쳐요. 지금 한번 고쳐보세요. 안 돼요? 나는 이 문제 우리가 어떻게 할 거예요? 근데 그거 우리나라한테 영향을 미치는 거죠. 그럼 우리나라에서 그 IP 아드레스는 어떻게 할 건데? 굉장히 특이한 방법을 우리나라 IP 아드레스 하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근데 그러면 그거 고칠 수 있어요? 잘 안 될 것 같아요. 근데 그것 때문에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도 꽤 많은 겁니다. 그런 레벨에서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는 이 작업, 그래도 안 할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먼저 이거 할 때, 먼저 그래도 실제로 우리가 했는데라는 거, 그래도 조금 보세요. 우리나라 거는 제가 아시아 인터넷 히스토리에서 한번 전임을 했어요. 근데 읽는 거 그렇게 힘드는 건 아니에요. 근데 분명히 안 읽었을 겁니다. 근데 그러면 될 수가 없어요. 해봤자 3, 4페이지, 5페이지 정도밖에 안 되는 것도 안 읽는 정도면 우리나라 인터넷 가버넌스 역사 80년대부터 시작해서 제가 정리했어요. 근데 그거를 제대로 만들 수 있어요라는 거를 조금 고민해 주시고 지금 먼저 제대로 디파인 하고 조금 공부하고 제대로 디파인하고 우리나라도 마르테스테이크보다 꽤 고민했습니다. 80년대, 90년대. 근데 굉장히 좋은 상태고 그때
그때 그 2000년대 초반 시점에서는 그래도 세계적으로 굉장히 리딩하는 그 멀티 스테이크홀더 모델, 지상들 아이디어하고도 비교도 안 되는 정도 좋은 거 우리가 했더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부분은 다 안 보고 이거 하겠다라는 거는 안 좋은 것 같고, 근데 그 다음에 그 주소라는 거 제대로 디파인하고 주소가 뭔데? 그러면 제가 그 예측했다 그 포캐스팅 해드릴게요. 앞으로 우리나라에 이 네임랑 저는 아이디라고 생각하는데 도메인 네임하고 카카오톡 이런 타입의 네임하고 그 페이스북 같은 거하고 전체 다 지금 같으면 그 문제가 생길 겁니다. 근데 그러면 죄송한데 우리나라 내에서는 국내에서는 그래도 문제 없도록 먼저 하는 거는 제대로 하면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근데 그거 이런 거 하면서 그런 것도 생각해야죠. 하루빨리. 라는 거 조금 그 생각하시면 좋겠다. 아니면 아예 뭐 사실 뭐 자연스럽게 제가 사실 그 이야기의 큰 주제를 세 개, 하신 말씀들을 쭉 정리를 해보면 세 가지를 정리할 수 있는데, 마지막 이게 좀 사실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마지막 주제라고 말씀드렸는데 정 박사님 먼저 꺼내셨고,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제가 좀 잠깐 흑성을 시작해 사회자의 권한으로서 세 가지를 보게 되면 정 박사님 말씀하신 이건 조금 더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지금 변하는 인터넷 환경에서 주소 자원의 정의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이슈고, 근데 정확한 답은 없어요. 왜냐하면 저도 인터넷 하는 입장에서 보면 예전에는 하나의 이름으로 이렇게 가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몇 가지 이유로 그게 사실 굉장히 힘들어지는 거예요. 사람이 일단 갖고 있는 디바이스가 자기를 나타내는 디바이스가 너무 많아요. 옛날에 PC 한 대로만 있었는데 너무 많고 상황에 따라서 또 변하는데 그 변하는 부분들을 하나의 주소로 뭘 다 통일할 수 있는가라는 부분도 문제가 되겠고요.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다룰 건가. 그래서 인터넷 미래인터넷 구조 중에 하나는 컨텐츠 자체 이름을 갖고 하자는 방향이 있고 최근에 계속 유지가 되고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다만 우리가 이제 주소 자원법만 본다 그러면 현재는 세 개의 스탠다드만 된다라고 써 있는데 그 부분들을 조금 확대하는 부분들을 한번 고민을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이슈는 아까 여러분들이 말씀하신 패널리스트에서 다 강조하셨는데 과연 멀티 스테이크홀더라는 것이 뭐냐? 저는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인터넷의 근본 부분들을 정 박사님도 아까 많이 강조하셨지만 초기 상태에도 보면 자유스러운 참여, 그다음에 논의하는 그런 것들이 개방적인 논의, 그다음에 그거를 정책으로 연결하는 자연스러운 과정, 이런 부분들을 가능하게 하려면 어떤 구조로 가야 되는가. 그래서 이란이 좀 이해하는지 그런 차원에 한번 고민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오늘 논의가 사실 바꾸려고 하는 것도 그러한 부분들의 구조, 우리나라에서 그런 개방적이고 자연스러운 논의, 그 다음에 그거 실질적으로 논의만 하면 곤란하죠. 아까 기가에서 책임이 없다는데 논의만 하면 곤란한데 그거를 실질적으로 정책까지 연결시켜주는 부분. 사실 키가가 재탄생할 때 3년 전에 할 때 제일 어려웠던 부분이 정책도 우리 이제 마이로에다가 그걸 그 정관에 넣으려고 그랬는데 그거를 그거 논의하느라고 한 3개월 이상 딜레이가 됐었어요. 정부에서는 그거는 절대로 안 된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 파트가 사실은 현재는 빠져 있고요. 근데 그 부분을 다시 보는 부분이고, 마지막은 아까 정 박사님 굉장히 강조하셨는데 재정적인, 당연히 그거 여기 아마 하시는 분들 저도 같이 참여했지만 당연히 그 부분은 있습니다. 왜 법인 문제도 있고 하는 부분도, 그리고 이 제도권에 넣는 이유 자체가 재정적인 안정적인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논의를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도메인 그 관리에서, 그러니까 등록으로부터 오는 비용 자체가 지금 현재 원래 해당되는 인터넷 거버넌스에 쓰이지 않는다는, 제가 이걸 쓰이지 않는다고 하여튼 제대로 쓰이지 않는다고 표현을 하는 것 같아요. 제대로 쓰이지 않는 이 현실 자체도 어떻게 할 것인가. 이 세 가지가 제가 봤을 때 제일 중요한 이슈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첫 번째 말씀드린 이슈는 정 박사님 설명으로 충분히 된 것 같고, 여기 계신 분들
굉장히 이론적인 부분을 할 것 같아서 그거는 충분히 이해는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그 논의를 계속 앞으로 더 해야 되고 두 번째, 세 번째에 대해서 한번 의견을 조금 더 보태보시죠. 그러면 뭐 우리 신 교수님이나 김준 변호사님 하신 말씀 있으세요? 예, 뭐 면에서 몇 가지 중요한 아이디어를 주신 것 같습니다. 법안을 만드는 데 있어서. 그러니까 먼저 예를 들면 이렇게 행정자치부가 개인 영상정보보호법을 큰 법안을 만들어냈는데 강원구의 내심은 CCTV 통합관제센터의 법적 근거 마련이에요. 그런데 훨씬 많은 부분에 개인 영상정보 보호에 관한 기준들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법안도 조직적 측면에서의 개편을 목표로 하지만 훨씬 덩어리를 키워야 조직적 측면에서 개편이 필요해 보여요. 오늘 나온 얘기 중에 중요한 얘기가 변화하는 환경에서 주소자원의 정의는 확대되거나 변화되어야 된다라는 얘기가 있고 그걸 법안에 넣을 수 있거든요. 변화하는 환경에 주소자원은 변화되어야 된다는 필요성을 설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법안에 그걸 못 넣는다면 시행령에 추가할 수 있다라는 개정안을 낼 수 있는 거죠. 개정 문제도 등록기관으로부터 들어오는 관리비에 관한 규정이 법안에 전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법안에 넣을 수도 있는 거죠. 그 도메인일 등록비에 의해서 들어오는 돈은 어떻게 관리해야 된다라는 제한할 수 있겠죠. 올바로 써야 된다. 용도를 지정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리고 더 큰 주제 하나 있잖아요. 닷KR과 닷KO 문제. 그게 닷KR을 반납하는 요구가 들어올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통일 이후의 도메인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준비가 필요하다라는 것도 법안에 넣을 수 있는 것 같아요. 통일이라는 단어를 함부로 쓸 수는 없으니까, 뭐 예를 들면 한반도 전체 적용할 주소, 도메인 네임에 관한 계획과 뭐 국제협력 의무를 뭐 부과할 수 있죠. 주소위원회 부과하든 심의위원회 부과하든 정부에 부과하든 그런 법안으로 아주 크게 나가면 이 조직 이슈는 굉장히 작아져서 조금 더 쉬울 수 있는 거죠. 하는 생각을 오늘 변박사님을 모시고 큰 얘기를 들으니까 조직 문제가 정말 작아진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일단 주소 그 개념정의 원래 두 번째 세 번째 이슈 얘기해 주는데 개념정의 관련해서는 이제 사실 이제 그게 이렇게 기술적이고 또 민간의 의견을 반영해서 계속 수정해 나가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 아까 이제 김희중 변호사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법에 이제 좀 포괄적으로 개념정의를 해놓고 구체적인 것들을 이렇게 내린다라고 했는데 이제 현행법도 사실 이제 그런 입법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프로토콜 주소하고 도메인 주소 해놓고 그 밖에서 대통령령을 정하는 것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제 이 구조에서 사실 문제가 되는 게 이제 예를 들면 정비란 교수님께서 말씀해주신 어떤 그 주소의 그런 문제점들이 최종적으로 결정이 될 때 결국엔 대통령령으로 그 영역이 획정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예를 들면 대통령령을 뭘 정할지에 대한 정책 결정 자체도 뭐 멀티 스테이크 홀더리즘의 뭐 이상이 반영되는 그런 시스템으로 될 수 있도록 저는 뭐 법기술자이기 때문에 뭐 그런 식으로 바꿔볼 수 있지 않을까. 근데 사실은 이 뭐 계속 저도 뭐 생각하는 부분인데 우리나라에서 멀티 스테이크홀더리즘이라는 게 정상적으로 법으로 체계화된 사례는 그렇게 많지 않을 겁니다. 결국에는 최종적으로 국가가 결정하는 거지 이게 민간 영역의 의견이 그대로 들어가는 경우는 없다라는 점에서 뭔가 지금 저희 1안하고 2안의 시도가 나쁘진 않을 것 같은데 뭐 예를 들면 2안 같은 경우에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원래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의견을 제시하려고 하면 잘 안 하거든요. 그리고 뭔가 참여하라고 그러면 뭔가 거기에 조금이라도 이해 관계가 있는 사람들만 참여하지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하거나 아니면 뭐 같이 뭘 만들어가는 사례는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2안 같은 경우는 뭐 이렇게 뭔가 새로운
그런 문화를 형성하는 데 기여할 수 있지 않을까. 근데 이것도 한계는 그렇게 제도화되어 버리면 그 이상의 것은 또 못하게 된다라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오히려 법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굉장히 작은 것 같고요. 이것은 그냥 요 베이스를 깐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것 같고, 그 이상의 것들은 조금 더 문화적인 부분을 접근하는 게 생각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잠깐만 제가 한 10초만 좀 대답하고요. 그러니까 우리 김준 변호사님 구조가 작아졌다고 그러는데 저는 그게 함의적인 의미로 말씀하신 거지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그래서 신 교수 방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결국 구조가 돼야, 그러니까 한 박사님 말씀하실 때 99년 아니면 주소장복생이 2004년 이전에 굉장히 민주적인 부분으로 잘 되어왔고 사실 맞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들을 다시 되살리기 위한 노력을 지난 10년간 계속 해온 거고요. 근데 주소자원법이 생겼기 때문에 사실 그게 정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정부가 최종 권한을 갖고 있어서 좀 힘든 부분들이 있다는 거죠. 근데 제 개인적인 경험을 잠깐 말씀드리면, 예를 들면 우리 도메인 관리 준칙이 있어요. 키사가 하고 있는. 근데 키사 도메인 관리 준칙을 보게 되면 그 관리 준칙을 개정을 할 때 실질적으로 다양한 얘기가 아니라 뭐 의견 조금 물어보고 내부적으로 한 다음에 주소정책심의위원회에서 해가지고 결정이 돼요. 근데 만약에 이런 구조적인 마당, 아까 제가 마당 얘기를 조금 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마당이 어떻게 잘 마련되면 사람들이 편하게 올 수 있는 공간인지, 아니면 뭔가 이렇게 꼭 물어보고 와야 되거나 아니면 초대받지를 못 들어오는 공간인지. 근데 지금 현재 봤을 때 약간의 후자적인 느낌도 있어서, 그리고 동시에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그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은 우대나 아까 정 박사님 말씀하신 대로 완전히 반대인 것 같아요. 비즈니스 컨스티튜언시가 7개 중에 6개가 아니고 우리는 컨스티튜언시가 아니라 비즈니스 컨스티튜언시가 한 개인지 아닌지 보이지도 않는 정도라는 거죠. 근데 실질적으로 엄청난 커머셜라이제이션이 인터넷이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 개인적으로 지난 20여 년간 이 활동하면서 안타까운 부분이고 그분들을 많이 이렇게 모셔 오려고 노력을 했는데, 그래서 여기에 부분에도 그런 자유스러운 마당, 누구나 쉽게 들어올 수 있고 의견을 개진해서 들릴 수 있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의 제도적인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입니다. 네. 누가 먼저 들어오셨나? 앞선 순서를 해보죠. 예, 저는 진문의 토스트의 오변이고요. 제가 오늘 이 워크샵 기획자 역할을 맡았었는데, 오늘 패널로 사실은 이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도 여기 패널로 추천을 하려고 했는데, 정부도 당연히 패널로 했고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그 자체가 사실 우리나라 거버넌스의 현실을 보여주는 것이 아닐까 해요. 그러니까 정부는 이제 이런 데 와서 사실 이 주제뿐만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다른 워크숍도 마찬가지일 텐데요. 이런 참여를 하는 것 자체가 되게 부담스럽게 느끼는 거고, 오늘 이 워크숍에 이 기업, 이 산업계에서 참여하지 않는 거는 한편으로는 물론 이제 그 전반적으로 이런 법안 논의하고 어떤 정책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걸 부담스러워하는 측면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쪽 비즈니스 자체가 또 그렇게 크게 또 중요하지 않게 돼가고 있는 현실을 반영을 하는 거거든요. 저희 그 키가에서 일상적으로 운영할 때도 그런 얘기를 항상 하시지만은, 다른 이 도메인 이 산업만, 그러니까 주소 영역만 그런 업체들이 하는 것은 여기서 먼저 그런 하나의 모델을 좀 만드는 그런 실험들을 해보는 게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런 의미에서는 이란 하면서 자꾸 이안이 현실적이다 이런 뉘앙스로 말씀을 하시는데, 이안이 되면 그것도 뭐 의미가 있지만 되게 시스템적으로 바뀌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저는 그 독립성을 어느 정도 가지면서 이제 바꾸는 계기가 돼야 훨씬 우리가 이 운동을 하는 그런 취지를 살릴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란이 현실화될 수 있도록 네, 저는 안정배라고 합니다. 근데 저는 이제 이안을 말씀하시는데, 이안이 좀 더 현실적이고 이안이 좀 더 급진적이어서 아마 현실성이 적을 것이다 이렇게 주로 설명을 해주셨는데, 근데 뭐 기본적으로
그 멀티 스테이크홀더리즘이라는 거는 아까 정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국내적으로 정의가 없는 것 같고, 그것보다는 이제 어떻게 정부가 비정부 기구들이랑 협의해서 뭔가를 결정하는가 사례를 보면, 그러니까 코퍼레티즘 관련된 위원회들이 많이 있잖아요. 노사정위원회, 뭐 기본소득위원회, 기본소득이 아니라 최저임금위원회. 그래서 이제 포션을 두고 그 이제 스테이크홀더들이 협의해서 그 협의된 합의가 나오면 그 합의를 이제 법으로 하는 그런 정책들이 있잖아요. 근데 문제는 이제 그런 경우에는 정부가 중재 위치로 들어가거나, 그러니까 최저임금위원회 같은 경우 그런 식으로 들어있고, 그런데 중재가 되거나 아니면 최종 감독기구가 정부가 돼도 상관이 없는데, 문제는 이제 정부가 이해관계자일 경우에는, 특히나 오늘 지금 토론에 나온 것처럼 정부가 과거에는 이제 신제도주의적으로 기존 필드에서 그 가장 효율적이라고 생각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던 것을 정부가 약간 법을 통해서 그거를 이제 국영화했다고 해야 될까, 서브오디네이션 한 지금 상황이고, 거기서 나오는 그 이익 같은 것도 좀 제가 좀 몰랐던 내용인데, 뭐 텍스도 아니고 공기업에서 하는 뭐 수익사업도 아니고, 그럼 담배 같은 것도 아니잖아요. 담배 같은 경우는 파우스 담배인상공사가 운영을 하는데, 그러니까 이 정도면은 이 폐해가, 그러니까 단순히 약간 현실적인 법 제도 개정 전략을 논의할 게 아니라 이 폐해를 좀 더 강조하는 내용으로 이제 기존만에도 들어가고 약간 그런 운동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더더욱 이제 드는데요. 그동안 수고하신 걸 옆에서 봤으니까 알긴 압니다만, 이게 왜냐면 그러니까 이 그 KR 도메인 사용료를 유용하는 것처럼 보이는 이런 것들은, 그러니까 아이칸과의 기본적인 KR 계약 문제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까 MIT에서 그러니까 IP 어드레스를 이제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파는 것처럼, 어떤 KR의 최종 운영자가 기존에는 그냥 컨택트 포인트였죠. 근데 그게 지금 이제 KR이 감독하는 지금 정부에 있는 건데, 그 정부가 그 운영, 그러니까 그 이제 KR의 사용료를 약간 다른 나라 다른 방식으로 지금 사용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까지 있기 때문에 뭐 이거는 좀 더 큰 차원에서 뭐 데이터 로컬라이제이션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그 국가가 이 인터넷 공간에서 참여하는 수많은 그 이제 나쁜 짓 중에 하나로 이해해서 접근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더 많이 들었습니다. 발언을 또 말씀해 주세요. 총기의 모드로 계속. 네. 그 조금 더 지금 주소 자원 부분에 대해서 범위에 아까 그 부분 조금 더 들어가 보죠. 대통령으로 정한다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거 자체가 사실 어떻게 보면 저는 개인적으로 허들이라고 보입니다. 예, 아까 정 박사님이 그 제기하셨던 카카오톡이나 뭐 페이스북 자체의 아이디 부분들을 모든 어떤 인터넷 주소 자원의 표준이라는 모형을 제가 쓰면 그런 부분 안으로 끌어들고 오기 위해서는 사실 그 부분은 이 개인 사업 영역 부분이잖아요. 영역인데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쓰고 보편 타당성에 가까운 부분들을 볼 수 있죠. 요즘 대부분의 이제 소통이 이메일이나 이런 부분보다는 도메인보다는 소셜 네트워크를 통해서 하고 있고요. 근데 뭐 10년 지나면 그 위에는 뭐가 생길지 또 모르는 거죠. 근데 현 시점 안에서 그것이 많은 사람들이 보편 타당에 쓰고 있다면 과연 그걸 어떻게 더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인터넷 상에서의 소통을 위해서 자유스럽게 쓸 수 있게 만들 것인가 하는 부분들은 많은 부분들의 생각, 공사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에 관련 부분이 있기 때문에 쉬운 문제는 아니지만 그 현재 지금 부분 안에서는 대통령이 국회에서 들어가서 이게 사실은 저는 개인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게 뭐 굉장히 제한적이다라고 말씀드린 부분 그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표준 공공적인 부분에서만 좀 되고 있어서 거기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말씀 나누고
이 논의를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정 박사님 추가하실 말씀 있으세요? 마지막이에요? 네. 식사도 해야 되니까. 식사해야 되니까. 이거 첫째 그 MIT 제가 얘기했을 때 그 오해 없도록 돼 있어요. MIT가 그렇게 하던 거 아이캠에서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그렇게 돼버렸어요. 그럼 아이캠은 그 아까 전에 안전바 씨가 이야기하면 그럼 아이캠은 그 regular 그 규칙 고쳐야죠. 못 고쳐요. 엄청난 노력해야 그거 고칠 수 있는. 우리 주소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엄청난 노력해야 고칠 수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사이에 그 조금 무기타겟으로 이런 거 할 때 그 백그라운드 인포메이션도 알고 있으면 좋은 거는 그 페이스북 예를 들면 도메인 그 네임 20억, 30억 지금 관리하고 있죠. 근데 거기서 세계 전체 그 인구 70억 관리해서 관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어떻게 되고 있는가 하면 하이퍼 그 네이션 어느 나라에서도 컨트롤 못하는 결국 그 페이스북과 그 결정하는 그런 형태를 되고 있는 거죠. 뭐 그렇다라고 하면 카카오톡도 마찬가지예요. 라는 거. 실제 카카오톡도 다 우리 일상적으로 쓰는 이름 거기서 그거 다 챙기고 있는데 기사가 챙기고 있는 건 아니죠. 기사에서 하는 거를 우리 거의 안 쓰고 있죠. 카카오톡도 쓰고 있죠. 근데 그 다음에 페이스북도 쓰고 있죠. 그런 그 하이퍼 내셔널, 슈퍼 내셔널라는 레벨보가 기업체가 지도하는 현대. 그러니까 민간에서 정부에서 아니고 그거는 거의 그 우리한테는 거의 안 touchable. 적으로 세계적으로는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나라도 이렇게 되면 카카오톡을 내부에서 자기가 그 결정하는 거, 그거 따라서 그냥 하기도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거 정말 좋다 나쁘다는 이야기 아니고. 나는 현실을 우리가 주소 차원라고 이야기할 때 그 생각해야 되는 거. 만약에 이번에 이거 개정한다라고 하면 그 다음에 언제 그거 개정할 수 있는데 또 20년 정도는 못할 겁니다. 그 사이에 이 세상 굉장히 많이 바꾸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사이에 생기는 그 다 문제 얼마 정도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거죠. 안 되면 과거의 문제만 해결하는 법안명과 하지 말아야지. 나는 굉장히 이 인터넷 아니면 이 디지털 이코노미 세상은 굉장히 어렵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챌린지 하다고 얘기할까요? 그냥 그 규칙이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근데 그건 우리나라만 아니고 아이캠 레벨에서도 그거 잘 안 되는데. 라는 거 생각하셔야 될 것 같고요. 더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네. 그러면 마지막 말씀으로 굉장히 경력 있으신 좋은 말씀 해주셨고 어쨌든 이 법 고친다는 거, 인프라를 바꾼다는 거는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의 공감대도 얻어가면서 동시에 또 그걸 또 구체화한다는 이 두 가지 서로 다른 부분들을 하나로 이렇게 만들어가는 힘든 작업이어서 여기 계신 분뿐만 아니라 주변에 많은 분들의 관심도